요즘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손주한테 용돈 조금 줬다고 수급비가 끊겼다던데. 통장에 200만 원만 있어도 탈락한다더라.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소문일까요? 이 영상에서 그 불안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방송국입니다. 저희는 복지제도와 관련된 수천 건의 실제 상담 사례와 공공자료를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는 시니어 정보 콘텐츠 채널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장 잔액 기준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때론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현실적으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준, 오늘 영상에 전부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영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총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 1억 400만 원까지, 경기도는 약 8,500만 원까지, 그 외 지방 지역은 약 5,800만 원까지 총 재산이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통장에 몇백만 원이 있더라도 자격 유지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해석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합계가 아니라 구성 요소가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 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해약한 보험금까지 포함되는데요. 이 항목들을 그대로 합쳐서 보는 게 아니라 공제 가능한 금액은 떼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이 있어도 탈락하는 분이 있고 4천만 원이 있어도 유지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로는 알 수 없는 진짜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지금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 이게 당장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준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떤 경우엔 300만 원만 있어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70대 이 할머니께서 오셔서 그러셨어요. 아들이 50만 원 넣어줬는데 수급 끊기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50만 원 정도는 영향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돈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입니다. 자, 소득 인정액이 뭐냐?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즉, 통장에 돈이 있어도 공제 금액을 빼고 그 나머지를 월 소득처럼 나눠 계산하는 겁니다. 예금, 적금, 보험, 해약금 등은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입출금 통장에 묵혀둔 돈은 생각보다 영향이 적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다는 것과 그게 수급 자격을 해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이렇게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실제 사례자를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서울에 혼자 사시는 김할머니.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에 통장에 3천만 원 있으셨어요. 걱정하셨지만 문제 없습니다. 서울은 1억 400만 원까지 공제되니까요. 반면 전북 김제에 사는 박할아버지는 똑같이 전세금 3천, 통장 3천이었는데 그 지역은 공제 기준이 5,800만 원이거든요. 초과한 1,200만 원만큼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의료급여는 받으세요. 이런 사례를 들으면 그럼 난 어디에 해당하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과 가까운 상황을 가상으로 재구성해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박할아버지를 직접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손자 유산 줄 생각에 보험예약 했는데 그 돈이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지혜방송국 영상에서 비슷한 얘기 듣고 바로 상담 받았죠. 생계급여는 좀 줄었지만
의료급여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기준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차이가 자격을 가르고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그런 생각 드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나는 전세금도 많고 자동차도 있어서 이미 기준 초과일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많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핵심은 공제입니다. 정부는 일정 범위의 전세금, 자동차 가액, 금융재산에 대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으로 보고 일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는 전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자동차도 생계용 기준에 해당되면 평가금액 일부가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재산도 2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겉보기에 자산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 인정되는 순재산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공제 항목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합산 기준이 적용되고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공제가 추가됩니다. 자동차를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근거 자료로는 근로소득 내역, 통근거리, 의료 이용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용도와 필요성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빠뜨리면 있는 그대로 계산돼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신청할 땐 반드시 담당자에게 공제 항목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전 상담 사례 중 이런 분도 계셨어요. 청주에 거주하시던 한 어르신이 예금과 전세금 합쳐서 9천만 원이 넘었는데 공제 항목을 제대로 적용받고 결국 수급 자격 유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있는 돈이 죄인 줄 알았는데 다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영상 안 봤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이처럼 제도는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기준은 있지만 기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예외와 공제 조정 기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역별 기준 외에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추가로 달라지는 특례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꼭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서 추측하지 마세요. 정보가 정확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그런 정보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초수급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행동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바뀌는 복지제도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방송국은 언제나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